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세 번째인데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루다 마케팅 IPO 모멘텀만 보자. 그 에코 마케팅 때 안다루 IPO 모멘텀만 보자 하고 사실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은 미디어 커머스 회사가 아니라 스포츠 의류 회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BM이 그렇죠. 그럼 의류회사가 되게 되면 PER을 높게 받을 수가 없죠. 높게 받으려면 해외 진출을 해야 되고 FNF나 휠라홀딩스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류회사의 이제 리스크는 항상 유행 진부화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수출 비중이 커지기 전까지는 PER을 높게 받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수 위주 회사니까 경기 침체 그리고 경쟁도 치열하다. 1등으로 치고 나왔지만 작년에 안다르 대규모 흑자, 그리고 룰루레몬이 확장을 하고 있고, 나이키, 아디다스 잘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LF 대기업도 언제든지 위험합니다. 그 초기에 빅3가 뮬라 웨어였는데, 뮬라만 이제 탈락을 했고, 경쟁이 이제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내부의 사정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은 거죠. 다른 업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업종을 선택한다면 리스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루다 마케팅 24년 IPO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또 이르겠죠. 그래서 해외 진출도 쉽지 않다. 작년에 일본의 매출이 65억이고 해외 매출 비중이 한 5% 정도 됩니다. 이게 한 20%까지 된다 그러면 그땐 또 고포를 조금 더 높은 포를 받을 수도 있겠죠. 20. 그래서 게다가 또 피어 그룹 대비 고평가다. 에코 마케팅과 FNF보다 PER이 높다. 그래서 이기는 게임만 하자. 이루다 마케팅 24년 IPO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사는 건 좀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고 PER 받기 어렵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회사를 정리하면 좋은 회사예요. 주주치나 주식도 무상 증여를 했고요. 22년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 또 골프하고 키즈 카테고리를 확장을 했고 자회사 IPO가 있다. 근데 내수 위주 의류 사업의 한계고 경쟁이 치열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된 게 한국은 이게 큰 문제죠. 지금 부동산도 안 좋고 부동산이 좋으면 그나마 이제 내수가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만만치 않죠. 이제 중산층이 점점 무너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니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23년 실적 목표가 별도 기준으로 매출 20% 성장,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고요. 지금도 이제 거의 두 자리고요. 지금 9.8% 정도니까. 골프 퀴즈 등 고가 라인으로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자, 일반 의류는 저성장이지만 그래서 한섬이 5년 평균 PER이 10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한 7, 8% 되는데도. 그렇지만 레깅스 애슬레저는 성장성이 꽤 됐었죠. 성장이 한 9.7%였나요? 그리고 의류주보다는 그래서 고 PER을 받는 게 타당하다. 그 당사 5년 평균 PER이 33인데 이렇게 받기는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금리잖아요. 또 기업의 정체성이 스포츠 의류 회사가 됐고. 그래서 이르다 마케팅에 300억 가치가 있는데 지분율을 곱하면 189억이다. 장부가가 6.7억, 대략 7억 정도 되니까 이 차익만큼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르다 마케팅이 넌 캡티브, 그러니까 외부 매출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은 회사인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면 과거에는 왜 밸류가 높았을까? 상장 후 1년 동안은 미디어 커머스,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왠지 고포를 받아도 될 것 같잖아요. 넷플릭스, SBS, SBS는 좀 낮지만 그 미디어 콘텐츠다. 그러니까 PR이 25에서 30배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루다 마케팅을 통해 매체 및 커머스 역량까지 더해지면서 당시 뭐 에코 마케팅과 함께 고 PER을 받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21년까지 저금리였기 때문에 성장주가 고밸류를 받았죠. 심지어 적자 기업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엄청난 밸류를 받았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4.75고 이제 곧 5%가 됩니다. 그래서 고금리이기 때문에 성장주 밸류가 하락하는 게 당연하고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이 이렇게 성장성이 엄청 나은 회사는 이제 금리에 무관하게 진짜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의류회사가 이렇게 받기는 어렵고요. 그러려면 이제 뭔가 보여줘야죠. 그래서 2021년 하반기도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높게 받았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저금리 성장주 고평가 이 시대는 갔다. 그래서 PR이 40배에서 14배까지 하락했고 현재 비즈니스 구조상 잭스미스 브랜드 의존도가 높다. 의류회사인 거죠. 그래서 국내외 스포츠 의류회사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디어 커머스에서 스포츠웨어 회사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순이익을 120억을 가정하면 이제 20% 성장한 걸로 본 거거든요. 이제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순이익으로 보면 더 이제 변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좀 보수적으로 제가 봤는데 1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좀 낙관적으로 보면 선행포가 12 정도 될까요? 그럼 여기서 뭐 20까지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루다 마케팅 IPO가 중요하다. 근데 이루다 마케팅도 사실 190억에 7억 빼면 뭐 180억 좀 넘나요? 그러면 시총에서 뭐 한 대략 10% 정도 차익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먹을 게 그나마 있겠죠. 회사가 성장한다면 10%보다 그래 물론 더 먹을 거고요. 그래서 잭시믹스가 뭐 영업이익률 좋고 매출액 성장률은 조금 이제 작년에는 안다르가 더 좋았네요. 근데 이제 시총을 그 밸류에이션 지표를 비교를 해보면 에코마케팅이 PER이 9고 FNF가 14입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뭐 시총이야 뭐 비교도 안 되죠. FNF는 5조니까. 이게 시총이 3천억대였어요. 2016년 정도에.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샀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성장주를 사야지 크게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PER이 17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높고 ROE가 에코마케팅과 FNF가 훨씬 높아요. FNF는 44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상대적 저평가도 아니다. 영업률,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에코마케팅이 16%, FNF는 거의 30%예요. 근데 브랜드엑스는 8.4%. 매출액 성장률도 23에 64, 영업이익 성장률. 더 높죠. 에코마케팅과 FNF가 근데 놀랍죠.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66%, 62%. 그러면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고평가가 될 수가 있냐 이거죠. 물론 올해 실적으로 보면 한 12, 13까지 볼 수 있지만 얘네는 또 성장 안 할까요? 그래서 좀 쉽지 않다, 투자가. 그래서 상대적 저평가도 아니고 또 가치주 밸류도 아니죠. 10 이하가 돼야지 가치주 밸류인데 또 성장률도 FNF, 에코마케팅이 더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에서는. 그래서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주식이다. 에코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2차 전지가 막 날아가잖아요. 에코프로, BM, 막 LNF. 그러니까 얘네가 밸류가 엄청 높아도 성장성이 고금리를 이긴 거예요. 물론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면 지금 고밸류가 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IPO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굳이 지금 미리 여기다 투자해 놓을 필요가 있나 그런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